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요즘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유하려고 합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뭐 기획, 디자인, 그 다음 구현, 그 다음 배포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 단계에서는 페이퍼 클립을 이용하고요. 디자인은 오픈 디자인, 그리고 구현은 다시 페이퍼 클립으로 넘겨서 진행을 하고, 배포는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주로 K8S 쪽에 구성을 해놓고 그쪽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줘서 이제 배포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요구사항을 주고 요구사항 세분화를 이제 페이퍼 클립과 같이 진행을 하고, 오픈 디자인과 페이퍼 클립을 저는 같은 VM 안에 설치를 해둬서 이제 오픈 디자인 쪽에서 페이퍼 클립 쪽에 접근을 좀 쉽게 할 수 있게 해서, 뭐 설계 문서 같은 게 이 경로에 있으니 이제 접근하라는 식으로 해서 오픈 디자인에 후속 디자인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디자인이 완성이 되고요. 디자인이 완성되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 구현을 어떻게 할지 문서화 시키는 건데요. 그래서 인수인계 문서를 작성을 시키고,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산출물을 페이퍼 클립 쪽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구현 단계를 시작을 하는데요. 구현 단계는 제가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이제 플랜, 투, 체크 단계가 있다고 하면, 체크 단계가 조금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이 두는 AI 에이전트한테 이제 맡기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체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페이퍼 클립 쪽에 이슈에 AI 에이전트가 작업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이게 잘 동작하는지, 코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싶을 때 코드 서버를 사용을 하고요. 코드 서버는 VS 코드와 같아서 이제 뭐 MD 파일을 읽는다든가 뭐 코드를 본다든가 이런 것들 다 가능하고, 그 다음 개발 서버를 띄워서 보기도 하고요. 이게 VM으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개발 서버 띄우는데도 제한은 별로 없고요. 그 다음 DB가 필요한 경우에도 DB를 띄워서 쓸 수 있게 도커를 호스트에 설치해 놓고 사용을 합니다. 또는 이제 호스트의 리소스가 좀 부족할 것 같다라고 하면 다른 원격 서버를 알려주고, 거기에서 어떻게 세팅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면 지가 알아서 잘 서버를 띄워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코멘트가 달리면 다시 플랜 단계, 그 다음 다시 작업을 하고 이 사이클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다 돌고 나면은 이제 배포 단계가 되는데요. 배포 단계에서는 K8S 쿠버네티스 쪽에 권한을 세팅하는 게 조금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권한을 뭐 처음 세팅하는 경우에 뭐 이거는 배포 파이프라인에는 없는데 좀 미리 구축은 해놨으면 좋겠는 거, 뭐 예를 들면 DB라든가 뭐 시크릿 같은 거를 세팅을 얘한테 맡길 때는 네임스페이스별로 권한을 준 다음에 초기 세팅을 하고 권한을 뺏어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세팅이 끝나고 나면 K8S의 리드 온리 권한은 주는데, 이제 실제 수정 사항 같은 경우에는 깃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구현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게 신규 기능이 아니라 디버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디버깅에서는 제가 뭐 기존 프로젝트가 있는데 디버깅 또는 뭐 짜잘한 마이너한 이제 수정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 컨텍스트를 주는 거에 좀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 AI 에이전트를 신규 채용 인원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컨텍스트를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인가, 이제 개발 환경 주듯이 신입사원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코드는 세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 필요하면 DB의 데이터를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는지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엘라스틱 서치 같은 이제 모니터링, 뭐 APM이나 뭐 로그 같은 걸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 실제 운영 환경을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직접 붙어서 로그를 확인하게 한다든지, 뭐 개발 환경이면은 배시 실행까지 가능하게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팅을 해주면 디버깅을 퍽 잘하더라고요. 혹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잘 이제 못 잡는 경우에는 아예 이제 디버거를 써봐라. 이제 개발 서버를 띄워놓고 네가 디버거를 써서 해봐라 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얘가 수행을 하는 거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디버깅한 거는 당연히 깃을 통해서 서버에 다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환경을 이제 물리 레벨에서 한번 보면요. 저는 예전에 이제 인프라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공부해본다고 집에 이제 PC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PC에다가 프록스목스를 설치를 하고요. 프록스목스를 통해서 이제 VM을 하나 띄운 다음에 VM을 샌드박스 환경이라고 생각해서 AI 에이전트가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페이퍼 클립이라든가 오픈 디자인 그리고 뭐 코드 서버 뭐 파일 익스플로러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그 다음 AI 에이전트가 개발할 때 필요한 뭐 도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원격에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쪽으로 붙어 가지고 작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노트북에서 접근을 하는데 이게 내부망이면은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외부에서도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게 세팅을 해서 여기 라우터에 VPN 기능이 있어서 VPN으로 붙은 다음에 외부에서는 여기 L7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접속해 갖고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기에 있는 내부에 또 K8S라든가 NAS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팅해 가지고 필요시에 AI 에이전트가 여기에 붙을 수 있게 권한을 세팅해서 주고요. 로그를 모아보는 서버라든가 이쪽에 적정한 권한을 줘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프로젝트가 여러 개면 여러 워크스페이스를 정해놓고 나서 여기에서 뭐 한마디 해주고 저기에서 확인하고 한마디 해주고 한 사이클 다 돌면 맨 앞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클을 계속 돌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만약에 비슷하게 세팅을 해보실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보안에 좀 유의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내부에서 필요한 거는 최대한 IP로 제한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VPN으로 감싸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세팅할 때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거의 세팅을 했는데요. 노트북에서 이제 프록스목스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에이전트한테 준 다음에 이제 프록스목스에 접근해서 이 VM, 저 VM을 세팅해 달라라고 해서 VM을 세팅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빠르고 잘 해주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장애 같은 경우에도 빨리빨리 조치를 해줘서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게 조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개발 환경에 있는 VM에다가는 프록스목스에 접근을 못하게 해놨고요. 대신에 이제 노트북에서만 제가 명령을 내릴 때 이때만 접근을 하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